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주간 경제부동산 좀 늦었습니다. 12월 16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사이에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많았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도 많은 고생하셨을 텐데요. 마음고생. 여하튼 탄핵이란 걸로 이제 일단 현 대통령이 탄핵으로 일단 이 국가의 정치의 변동성은 일단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뭐 시간이 가는 동안에 줄긴 줄었지만 완전히 제거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조금 여러 가지 살펴볼 게 많을 것 같아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여하튼 뭐 건강 잘 챙기시면서 이제 또 이번 주도 보내시고 이제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뭐 경제도 뭐 챙겨보시고 부동산도 보셔야 되는데 오늘은 부동산 마피아라는 제목을 좀 달아놨습니다. 이거가 이제 좀 중요합니다. 어떤 시장 분위기에 이 탄핵 사태가 별도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탄핵 사태 이걸로 인해서 더 확산되는 조짐을 보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하나씩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탄핵 이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일단 간단한 예측을 해보고 현재 경제 주체들의 펀더멘탈, 뭐 대출 연체율을 한번 볼게요. 확인해 보면 상황이 어떤지 우리가 좀 보입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산업활동 동향 말씀드렸잖아요. 산업활동 동향도 그렇게 썩 좋지 않고 다 감소로 나왔고 시장 상황은 서울하고 광역시 또 이렇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마피아에 대한 현상에 대해서 이제 시작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넣어놨잖아요. 정말 시작했는데 이게 조금 좀 심각한 분위기로 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과연 어떤 건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향후 부동산 시장 이렇게 될 것. 자, 일단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정책 변화가 앞으로 우리 시장에 대한 그 매도자분이나 매수자분들한테 많은 기대 심리를 줄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확정된 게 없고 기존에 하던 것들이 과연 제일 잘 될 것인가. 또 일기 신도시 마찬가지고요. 갑자기 이렇게 전국이 혼란스러워서 이게 과연 잘 될까라는 어떤 심리들이 시장에 분명히 반영될 겁니다. 12월 14일 날 탄핵이 의결됐잖아요. 그러면 다 아시겠지만 180일이 소요가 돼요. 기본적으로. 탄핵 후에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국민의힘이 표결을 안 한 그런 어떤 딜레마라고 표현할까? 조금 그런 것들이 국민들 눈에 좋게 안 보인 바람에 탄핵 후에 정권이 야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좀 많다고 보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하면 5월 정도, 3, 6, 18이니까 6개월이잖아요. 5월 정도에 이제 뭐 정신없이 또 뭐 해가지고 6월 정도 돼야 조금 이제 전국이 안정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6월 이후에 어떤 시장으로 펼쳐질지 우리가 보면 그때 이제 경제 상태가 어떤지가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트럼프가 이제 좀 있으면 1월 15일 날 취임하잖아요. 취임하고 난 그 여파가 과연 새 정권이 들어가지고 그걸 극복할 수 있을까? 저는 좀 오래 갈 것 같아요. 이 여파가 커서. 다행히 이제 공공택지들은 지금 계속 말씀드렸지만 있었기 때문에 이 공급이 좀 빨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민간 시장이 좀 위축되면 공공택지를 가지고 건설사들이 그걸 움직여야 그나마 좀 유동성을 확보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공공주택 공급이 좀 많아지고 빨라질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현재 경제 상황은 회복 시간이 필요하고 트럼프 문제가 있고 그리고 고가주택 보유세 세수 확보 차원의 이런 뉴스들이 계속 가을부터 나왔거든요. 이거 한번 짚어볼게요. 뭐 휘발유값 너무 많이 올랐죠. 요새 1,600원짜리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1,450원, 1,510원 뭐 이런 거 봤는데 갑자기 5, 6%또 올라버렸더라고요. 그럼 이 환율 때문에 아마 1,700원짜리 나올까 봐 좀 겁납니다. 여하튼 여러분들 자산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말씀드린 대로 국세청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이제 10월달 얘기인데요. 10월달, 9월달에도 나왔어요. 180억 아파트 기준시가는 75억. 우리 아파트 10억인데 기준시가 해가지고 7억. 보통 70% 잡잖아요, 아파트. 빌라도 한 60%, 70% 잡고. 근데 180억짜리인데 75억?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의 우회전법으로 이런 표현이 보도에 나오죠. 국세청 세수사각지대 찾았다. 뭐 찾기는 예전에 다 알고 있었는데 손 놓고 있던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어서 나옵니다, 또. 이게 이제 8월 달에 나온 거예요. 국세청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가속 페달 밟는다. 감정평가를 예산을 좀 투입을 해가지고 이 좀 고가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감정해가지고 시세를 매기겠다 이거예요. 세금 더 걷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가주택 가지고 계신 혹시 구독자 계시면
좀 자산 관리 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국세청 감정평가 예산 2배로. 이건 뭐 엊그제 한 달 전 얘기입니다. 한 달 전에 점점 이게 천천히 나오잖아요. 그러면 시장에서 이미 이거 다 감지합니다. 감지하고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매물이 많아지면 당연히 주택시장은 하방 압력이 되겠죠. 특히 고가 이 빌라 주택들, 단독 주택들이 약간 가격이 좀 조정될 것 같습니다. 물론 특수시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향후 국세청의 세후 정책 방향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부동산 거래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많이 늘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년에 비해서 10년 전, 20년 전에 비해서 얼마나 거래량이 줄었는지 아실 거고, 또 구독자분 중에 공인중개사분들 많이 계신데 거래량이 예전하고 많이 틀리잖아요. 그죠? 특히 매매 거래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앞으로 보유세나 양도세, 거래세 이걸 만질 겁니다. 그러니까 몇 년 안에 저는 변화가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세수가 부족하니까요. 계속. 자, 그리고 이제 기업체하고 여신 뭐 이런 상황인데요. 저번 달에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보시면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급한 선은 안 보여요. 근데 물론 제가 개인 사업자하고 여기 신용대출이 좀 이거 부실채권에 대한 건데 원화대출 연체율하고 비슷한 거죠. 연체율의 이제 비율인데, 자, 그리고 이게 부실채권 비율인데 연체율이 요번 달에 이제 발표가 됐어요. 어제 그제 발표가 됐는데 10월 말 기준으로요. 좀 심각합니다. 제가 볼 때. 같이 볼까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개인 사업자 보십시오, 여러분. 너무 가파릅니다, 이거. 중소법인도 쭉쭉 치고 갔고, 중소기업. 요번에 이제 한은 총재가 그 금리 인하면서 한 얘기 있잖아요. 자영업자분들과 중소기업들의 어떤 취약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리를 또 지원 자금을 1.75에서 1.5%또 낮췄어요. 거의 뭐 무료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연체율이 1.75인데도 힘을 못 썼어요. 도리어 늘고 있잖아요. 조정이 안 되고. 이게 이제 부동산발 이게 경제 고름이 생겼다고 저는 봐요. 부동산이 이제 그만 조정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M2에 비례해서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정상적인 가격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가계신용대출도, 그리고 더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요. 이게 연말이 될수록, 연말이 되면 이제 채권들을 갖다 이제 그 부실 채권들을 갖다 좀 상각하잖아요. 상각해서 이제 연체율이 낮춰지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기미가 없어요. 이 가계신용대출이 조금 줄은 거는 돈 못 갚고 이런 것들 그냥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해가지고 손실 처리하면서 낮아지려고 그러는데도 그냥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긴 더 올라가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심각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오래 갈 것 같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장 상황 볼게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인데 뭐 쭉 빠졌죠. 이렇게 쭉 빠졌고, 쭉 빠진 데다가 보시는 바와 같이 조금 올라가려고 애쓰는 것 같다. 10월 달에, 11월에 또 2,700, 11월도 아마 한 3,000건 정도에서 끝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 선이 평균선이 이제 6,100에서 많으면 700 보는데 평균선의 반토막 밑에잖아요. 바닥입니다, 바닥. 근데도 이제 호가가 유지하고 있어요. 호가가 이게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정책 자금 투입 개념하고 이제 겹치는 시기가 오잖아요. 다시 또 1월, 2월. 근데 이번에는 탄핵 하방 심리가 있어서 조금 더 오래 갈 것 같아요. 한 3월, 4월까지도 몇 개월 쭉 가다가 중간에 이제 이런 변수가 있습니다. 신탁회사하고 건설사들이 안 좋은 곳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이제 또 트리거로 뚝 터지면 심리 많이 악화될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시장의 어떤 변수 요인으로 옆에 두고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인트는요, 서울 12월 15일 기준으로 263건입니다. 12월 달이. 그럼 12월은 조금 더 봐야겠지만 크리스마스 끼고 이랬으니까, 물론 예년에도 뭐 적다고 얘기하겠지만 비수기라고 하지만 전혀 안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어때요? 여기 12월 여기 있잖아요. 10월, 11월, 12월. 여기 또 어디 10월 여기 있잖아요. 10월. 여기 보시면 팍 올라가잖아요. 11월, 12월 상관없습니다. 시장하고 비수기. 근데 지금 이때하고 비교. 이것도 12월이에요. 여기도 12월이고. 이 간극이 괜히 벌어진 게 아니라는 거를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이 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광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역시도 이 거래량 수준이 보시면 물론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결론은 다 지금 밑을 향하고 있어요. 힘차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정책 자금을 그렇게 썼는데도 보십시오. 2022년 푹 빠졌잖아요. 썼는데도 이걸 치고 여기 못 갑니다. 이렇게. 여기서 놀죠. 특히 여기 어디예요? 이 광주하고 대전, 울산 여기도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울산은 좀 올라간 것 같지만 또 다시 꺾였고 부산은 여기까지 갔다가 지금 여기서 놀고 있습니다. 극과 극이죠. 12,000건씩 하던 거는 평균 잡아서 뭐 8,000건, 7,000건 간다고 칠게요. 근데 뭐 지금 뭐 2,000건대에서 2,000건도 못 넘고 그냥 버벅버벅 되니까. 근데 매물 말고 입주 물량도 많거든요. 입주 물량이 다 수준이 안 됐어요. 미분양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 탄핵 국면의 하방 심리하고 겹쳐져서 뭐 스며들듯이 시장에 좀 하방이 좀 지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주택을 구매할 계획이 계시잖아요, 구독자 여러분. 지금은요 정말 매수자 우위 시장입니다. 뭐 대단지고 뭐 볼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물이 많습니다. 어디나 물건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없는 거예요. 지금 물건은 넘쳐나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고 정부가 또 이제 공공택지에 대해서 공급을 하겠다고 했으니 분양가는 발표 안 했지만 그 심리까지 하면 대체 효과가 있어가지고 시장이 경제 상황의 어떤 하방 압력에다가 트럼프 이 친구도 또 머리 아프게 하고 있고 대한민국을 여러 가지들이 좋은 소식보다는 일단 좋은 소식이 딱 하나 있죠. 대한민국 국민은 건재하다. 항상 옳았다. 역시 우리는 또 뭐 일어날 수 있다는 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뭐 그런 점에서 시장 상황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매수 심리 제가 자주 보여드리잖아요. 매주 나오면 보여드리는데 34까지 내려왔습니다. 드디어 30대 이하면 제가 이거는 하락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서울도 이제 하락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딴 데보다 느린데 이제 서울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 지방은 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뉴스에는 또 서울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고 광역시인데요. 광역시의 매수 심리도 역시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특이하게 여기 하얀 게 이제 세종인데요. 세종이 좀 올라왔는데 올라온 부분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매수 심리 우위 지수는 30, 40대 여기에 걸쳐 있으면은 하방 압력의 시작이고 30 밑으로 가면 하락이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20대에서 놀면 하락입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심리 중요합니다. 근데 이 심리가 지금 평균선에서 보시면 다 밑에 있어요. 결론은 밑에 있다라는 사실이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받쳐주는 것 같다가도 다 꺾여서 이제 여기서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이 올라오긴 했지만 워낙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기저효과를 해서 그러니까 요 20대는 위험합니다. 위험한 게 아니라 일단 하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 세종시에 주택을 지금 구매하는 분들이 조금 생긴 것 같아요.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종시는 조금만 발품 팔면 조금 많이 내려온 조정받은 단지들의 아파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뭐 생애 최초나 이런 걸 받아서 하시면 크게 부담은 없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셔도 된다라고. 근데 덜 조정이 됐으면 꼭 한 7군데 이상 아파트 공인중개사분들 가셔가지고 좋은 물건 저렴하게 나오면 연락 달라고 하시면 분명히 올 겁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부동산 마피아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부동산 마피아가 뭐 있죠.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뭐 한번 책을 쓰고 싶은데 이분에 대해서 지금은 때가 아닌데 나중에 한번 쓸게요, 여러분. 더 가드파더 영화잖아요. 5060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대부 영화, 마피아 영화. 정말 명작이었죠. 근데 지금은 그 얘기가 아니라 부동산 마이너스 P 아파트를 얘기합니다. 얼어지고도 신축이라는 게 바뀌고 있습니다. 마피아로. 마이너스 P인데 무슨 얼어지고도 신축입니까? 조심해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보도에 나온 것도 있고 이것저것 정리해 보니까 보시면 광명은 제가 1, 2년 전에도 말씀드렸죠. 막 입주 분양할 때 우리 구독자분들이 문의 많이 주셨어요. 그때 뭐라 했어요, 제가? 절대 자기 소득 수준 이상이면 조심하시라 그랬죠. 무리하지 마시라. 이거 너무 높다, 가격이. 인근에 대체지도 있기 때문에 물량이 너무 한꺼번에 많이 나온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입주인데 2024년 12월 입주인데 마이너스 P가 1000에서 5000이에요. 광명 트리우스. 조합원 입주권 매물은 마이너스 1억 매물도 있고 광명 자율 스테이트 엑스큐브 이거 3년 뒤 입주거든요. 벌써 마이너스 P예요. 시장 분위기를 얘기합니다. 인천 송도자의 더스타 84지구 9억 5천에서 7천 분양가인데요. 9억 1천에 걸어듭니다. 마이너스 P 3천에서 5천.
매물이 1667개예요. 매매만. 단지가 크긴 하지만 2, 3천 세대 되니까. 힐스테이트 송도 4차 84 8억 6천인데 7억 9천이에요. 2천에서 7천만 원 마이너스 피예요. 매물 254개 84형만 그것도 868가구입니다. 매물만 많죠. 서울도 있습니다. 미아동 이건 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기 지금 분양가 높다고 해서 좀 걱정했던 데입니다. 실제로 여기 84가 아니라 80제곱미터인데 여기는 이걸 갖다 11억에 분양을 했어요. 미친 가격이죠. 제가 볼 때. 아니나 다를까 지금 1년도 안 남았는데 10억 2천만 원 마이너스 피해요. 5천에서 7천만 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제가 무리해서 사지 말라고 했는데 무리해서 지금 사신 분들은 어떤 손해를 받냐면 여기 5천 7천에다가 그동안 이자를 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이자도 몇 천만 원 될 겁니다. 그럼 1억 돈 그냥 날린 겁니다. 욕심내다가.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젊은 분들이 무리하게 한방주의로 들어갔다 지금 크게 혼나고 있는 겁니다. 상도 프루조 클라베뉴 이거 입주했죠. 2024년 5월에 입주했습니다. 이것도 분양가 높았어요. 높았는데 보시면 13억 3천에 계약됐습니다. 13억 5천에서 최고가 9천까지 있거든요. 14억 가까이. 지금 마이너스 6천이에요. 최고가에 비하면. 그러니까 1, 2천도 빠진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보시면 지금 사는 게 날 뻔했네요. 그죠? 그동안 은행이자 받다가. 그러니까 이런 시장 변화가 올 거라고 제가 2, 3년부터 말씀드렸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계속될 거란 얘기죠. 서울에 이제 동대문구의 입주 물량이 내년에 많아요. 거기도 이제 마이너스 피 터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과연 시장이 어떻게 이어갈지.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주택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자산관리 조금 신중하게 다시 한번 체크 포트폴리오 작성하시고 또 주택을 매수하시려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절대 한 군데 가지 마시고 부동산 3군데에서 7군데 꼭 가셔라. 그러면 분명히 원하는 가격에 최대한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을 거다. 저렴한 것도 아닙니다. 그게 정상 가격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실제 사례 보시면 보시죠. 마이너스 P 이렇게 있잖아요. 마이너스 P 2000 이렇게 지금 매물 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네이버 가서 체크해 봤어요. 오늘. 그죠? 보이시죠? 마이너스 P 뭐 무피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자는 그분들이 내주신 거예요. 이분들이. 못 버티고 내놓는 거고 송도 자이품 이렇게 매물 많죠. 이렇게 이거 분양권입니다. 다 분양권 꽤 많아요. 많은데 거래 건수 제가 알거든요. 거래 잘 안 됩니다. 쉽사리 안 되고 있습니다. 드리스 광명도 마이너스 P 아까 보셨잖아요. 마이너스 P 2000, 3000 뭐 이렇습니다. 그렇죠? 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포인트 결론 뭐냐? 부동산 마피아가 앞으로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좀 천천히 조정을 받던 급하게 받던 분명히 그 시간이 한번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게.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날이 춥습니다. 뭐 그래도 예년보다는 좀 따뜻한 것 같아요. 따뜻한 것 같은데 그래도 거리가 밤에 요새 크리스마스 캐롤이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좀 어려운 시기를 좀 보내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부동산에서 출발된 어떤 이 투기 심리가 대한민국 경제를 좀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것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제가 볼 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이번 한 주도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 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